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저희 배우자 바람핀 증거, 간통 증거, 불륜 증거, 부정행위 증거를 찾기 위해 가지고요. 변호사님의 영상도 보고 다른 변호사님의 영상도 보고 심지어는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 직원들 영상도 보고 지금 제 지인들, 친척들, 친구들 모두 다 미행하고 불법 증거라도 확보하려고 노공기를 해놨는데 도무지 증거들을 제대로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 지금이라도 그냥 심부름센터 고용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대로 소송을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기 전에요. 당신께서 현재 당신의 배우자의 바람핀 증거, 불륜 증거, 간통 증거, 부정행위 증거들을 찾는 목적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사정들에 따라서 그 이유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1차적이고 우선한 목적은 이겁니다. 바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증거를 모으는 목적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라 그러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증거만으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어떤 증거가 없으면 패소하게 되나요?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들은 어떨까 싶습니다.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승소 가능성도 매우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승소 금액 자체도 높아질 가능성들이 매우 높습니다. 부족한 증거만으로는요, 패소 가능성들도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 위자료 금액 자체도 낮아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십시오. 불륜 증거, 성관계 증거, 간통 증거를 수집하는 데 허침을 쓰실 필요 없습니다. 간통과 부정행위가 그 범위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그 많은 일반인분께서 증거를 수집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이요, 대개의 경우에는 성관계, 간통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기 위해서 허침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는 원래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요. 그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들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것들이 일반 사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수사권을 발동해서 수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요, 일반 사인들에게 이러한 증거를 갖고 와라라고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요, 당연히 간통보다 부정행위 개념을 대폭 늘려놓고요, 부정행위에 필요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의 수준 자체도 간통죄에 비하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간통죄 같은 경우에는 그 성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모텔방에 들어가가지고 경찰 대동해가지고 들어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것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밤늦게 어떤 이성과 지속적으로 밤늦게 몰래 통화를 하고 있거나 카톡을 계속하고 있거나 그 카톡 내용 자체가 굉장히 유대감을 갖고 있다거나 단순한 좋은 호감을 갖고 연락하는 정도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 또는 해프닝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당신의 혼인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정행위라고 보여진다 그러면 그거는 부정행위의 증거로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상담 문의를 하시면서요, 증거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라는 증거들 살피다 보면요, 그 중에 7할, 8할 이상은요,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갖고 될까라고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부정행위에 관련된 어느 정도 충분한 증거가 모여있다는 걸 가정했을 때 두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당신께서 수집한 증거 가운데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서들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람핀 증거들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요, 혈안이 되셔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칫 잘못해서 그 사람의 얼굴은 알고 내가 봤으니까 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나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전화번호도 몰라,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소송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는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과 제도들을 구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제도들과 절차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인적사항에 대한 단서들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들이 마련됐고요. 상대방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상간자가 그 소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부정행위에 관련된 증거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당신께서 상간자의 인적사항들을 확인했다는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는 상간자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항변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세 번째, 나는 당신의 배우자가 혼인 중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라는 항변을 합니다. 나는 돌싱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처녀인 줄 알았습니다. 총각인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식으로 항변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항변들을 깨는 방법들은요, 만난 경위들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 혼인 생활 중이었다는 것들은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참조하셔도 되고요. 당신의 배우자와 어떤 식의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어떻게 만났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듣다 보면 그 자체가 증거가 되어서 그 증거들을 확보하신다 그러면 그 증거들만으로도 그 항변들을 가볍게 물리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첨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조언만 더 드리겠습니다. 증거 수집에 너무 몰두하시다가 정작 중요한 증거들을 놓치시거나 그 시기를 놓치시거나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너무 피폐해지시거나 아니면 결코 하셔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억울한 당신께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항상 감사드리고요. 밑에 댓글과 이메일 주소를 통해 가지고요.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